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실제로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빨간색 별이 매장이 확인된 지역이죠.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집중적으로. 평양? 그쵸. 이쪽이죠, 이쪽. 여기. 엄청 많이 있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집중 매장 지점. 근데 거기 한국이 들어가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해에. 그래서 보면 집중 매장 지역이 한, 중일, 러시아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확보한 데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자, 치열한 개발 경쟁이라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한, 중, 일, 러시아. 집중 매장지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에 착수했겠죠. 근데 제일 많이 발달한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벌써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확인, 그러니까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80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선진화가 벌써 됐겠죠. 우리보다 앞서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여기 울릉도 인근에서 60년간 사용량이 발견됐다 했는데 60년간 사용량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화석 연료를 다 안 쓰고 메탄하이드레이트로만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때 전 국민 그 5천만 명이 6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많이 묻혀있는 건지. 이런 점에서 점점 이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장량을 봅시다. 자, 전 세계를 합산하면 10조 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다 긁어 모아서 다 합치면 10조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묻혀있다고요? 그쵸, 100억만이죠.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있는 거죠. 10년간 사용 가능한 양인데 아까 여기서 혹시 보셨나요? 일본은 100년분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양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기술이 잘 돼 있으니까 매장량을 확보하겠다는 그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어디까지 뻗칠까요? 제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에 뻗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려는 주요 의도, 그 다음에 독도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주요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 때문이에요. 독도 울릉도와 동해 부근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 아는 일본이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네 매장량, 그러니까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도 중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막아야죠. 지켜야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묻혀 있어서 개발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1km까지 내려갔잖아요. 압력이 엄청 높아요. 온도가 엄청 낮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압력과 온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메탄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쭉 가서 그냥 방출돼요. 얘 쭉 올라가죠. 온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를 아직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개발 기술이 이걸 해리라고 하는데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를 막기 위한 방법이 아직 이렇게 완벽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우 불안정하다. 레이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굴 과정에서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다에서 이게 만약에 방출된다면 쭉 올라가겠죠. 대기까지 쭉 올라가서 이게 온난화를 초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온난화의 주범이니까 그걸 막고자 개발한 게 메탄하이드레이트인데 지금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온난화의 다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초 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다. 매우 어렵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죠. 1km를 그대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아직 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일단 채취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감화법, 억제제 주의법, 열처리법. 이찬,
감압법이 뭘까요? 압력을 주는 그렇죠. 그러면 억제제 주의법. 억제하는 약품을 주입하는 약품? 어떤 약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염수, 소금, 염수를 주입하는 거고 열 처리법은 뭘까요? 열을 처리하는 열 처리 열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좋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처음 들은 분 많은데 채취 방법을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일단은 좀 복잡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감압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 이 부분하고 이 밑에 퇴적층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퇴적돼서 만들어진 그 부분 사이에 만약에 공극이나 단열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틈을 이렇게 생기면은 얘네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빠져나오는 거를 그대로 모아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조건에서 온도를 높이면 얘네가 빠져나오겠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열을 가해주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가 이 안에 갇혀있지 못하고 더 이상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그 빠져나온 열을 쭉 모아서 다시 올리면 채취된 거죠. 근데 이것도 듣기에 어떤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일단 어려워요. 많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해요, 기술이. 억제제 주의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부분인데, 염수를 주입하면 얘가 헬이 된대요. 염수를 주입하면 어떤